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렴한 중고 수동 차량을 세컨카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 이하고 한 500만원 이하면 더 좋기는 한데 어떤 차량을 살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살지 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고민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6년생이고 운전을 처음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수시 합격을 하자마자 그날 운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전에 대한 갈망이 평소에 늘 있었고 공중보건 의사로 병역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현역에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했었고 그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대형 차량을 몰고 싶어서 대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뭔지 알아보니까 거의 뭐 랜덤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대형 면허를 따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버스 면허를 따고서는 운전병을 지원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가긴 했지만 운전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고 좀 큰 차를 좀 좋아하고 수동 기어를 좋아합니다. 97년식 125cc 마그마를 탈 때도 125cc 마그마도 이제 클러치 방식의 수동 기어고 출력이 약한데 그 약한 출력을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어 변속을 하면서 운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운전 스타일이 뭐 서킷을 다니거나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저출력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기어 변속을 하면서 크루징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차량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제 차로 운행을 했던 게 이제 무쏘 290 SR 99년식이었는데 근데 이후에 이제 제 차로 처음 구입한 거는 정말 이제 너 차로 신차로 구입한 거는 12년도인가 엑센트 디젤 4단 미션 오토 변속기 달린 차량을 구입을 했죠. 당시에 이제 라프디, 액디수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수동, 엑센트 디젤 수동 이런 게 이제 서민들의 막 슈퍼카로 되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저는 수동 변속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뭐 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수동 변속기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 변속기를 샀습니다. 내 맘대로 하라 그러면 전 무조건 수동 샀고요. 부모님 지로는 그게 수동이랑 오토랑 왔다 갔다 하면 사고가 난대요. 위험해 갖고서는 뭐 페달을 잘못 밟는 데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2011년식 19만 킬로 뛴 중고 520D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도 참 문제죠. 차가 오래됐는데 차가 몇 년 됐지? 차가 2011년식이니까 이제 진짜 13년 됐고 19만 킬로니까 이게 연식과 키로수가 깡패인데 좀 노답이죠. 너무 오래됐어요. 키로수도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멀쩡해서 또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뭐 고장나서 차가 뻗으면 나이스 하면서 차를 바꿀 만한 어떤 명분이 좀 생겨서 이제 막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좀 스트레스지만 어쨌든 너무 멀쩡하게 잘 타고 있는 차가 하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하여간에 나는 수동차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을 경험하기 너무 힘드니까 독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독일이 유럽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동 변속기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렌트카로 중형 소형을 빌리면은 별 얘기 안 하면 수동 변속기입니다. 안 가보신 분은 저 거짓말 아니야?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렌트 하시면 중형이나 프리미엄 브랜드는 조금 이제 오토 변속기 비율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준준형, 소형 뭐 이런 건 다 수동 변속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여행을 2번을 가게 되죠. 어디를 여행 갈까 결정할 때 나는 어디 갈까 하다 결국 독일 가는 건 또 독일은 이제 수동차를 렌트해서 달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수동차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 한국에서 렌트카를 한다고 수동차를 렌트하기가 어렵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경험을 몇 번 해본 거. 그래서 제가 수동 변속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대형 면허도 있고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레커 면허도 있고 뭐 소형 면허도 있고 면허 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동 변속기를 그렇게 잘 다루진 못해요. 뭐 당연한 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르노 마스터라는 차량을 렌트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한국 렌트카 시장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르노 마스터 차량을 이제 거의 버스 같은 건데 소형 버스 같은 느낌인데
디젤 차량이고 뭐 출력이 좋진 않은데 웬만해서 시동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겔겔겔겔 되면서도 그 토크가 부족해도 시동이 꺼지지 않으면서 밀고 올라가면서 그 기어를 버티면서 올라가는 느낌? 르노 마스터도 이제 마력이 높진 않아요. 마력이 높지 않으니까 이제 최고 속도도 별로 좋지 못하고, 뭐 최고 속도가 중요한 차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중저속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신호받고 가감속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느낌이 기어 변속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은 좀 오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는데. 사실 나이 많이 들면서 뭐 이렇게 뭘 했을 때 정말 재밌다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수동 차량 운전하는 거는 상당한 재미를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하면서 실제로 실천은 못했는데 이제 진짜 실천하자 뭐 이런 시기가 좀 왔는데, 일단 첫째 요 얘기를 해볼까요? 저 한국의 수동차 비율이 너무 낮은 게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미국도 수동차 비율이 좀 거의 낮은지 없는지 그런 수준이고, 유럽은 수동차가 비율이 아직도 꽤 높아요.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느낌상.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이 수동기어에 특화된 어떤 도로 환경이냐는 좀 의문? 뭐 해석을 위한 해석일 뿐인 것 같고, 유럽도 뭐 신호받고 막 복잡한 이태리 같은 데도 수동기어 다 타잖아요. 결론은 그냥 한국 사회가 되게 좀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잘 살아서 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국내에서 수동 차량이 씨가 마르고 있죠. 다마스 정도가 수동이 있을 거고, 뭐 스타렉스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가 거의 이제 수동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계열이 좀 나오죠. 아반떼 스포츠 이런 것들이 수동 기어가 좀 있습니다. 매물 중에 르노, 삼성, SM3 이런 게 수동 기어가 좀 있고, 벨로스터가 수동 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동 변속기 차량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뭘 사야 될까? 라프디 수동은 조금 오래된 것 같고, 대부분 한 12년, 14년 됐는데 정상적인 매물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반떼 스포츠 이런 수동은 제가 별로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수동 차량이 적어도 1200, 1300, 1500 정도는 하거든요. 아직도 시세가. 그 정도 시세를 주고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왜냐면 세컨카기 때문에 차를 2대 보유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차를 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세컨카를 구입하는 건데, 오래 탈 건 아니고 1년 정도 탈 생각하고 있어요. 한 1년 타다 다시 팔 거니까 다시 팔 걸 염두에 두 차를 사야 됩니다. 일단 스포츠카는 저는 중고차에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반떼 스포츠 이렇게 출력이 좋은 차는 제가 원하는 차는 아니야. 뭐 재미는 있겠지만 조금 출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출력이 부족한 게 오히려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제네시스 이런 거는 그 2.0 그런 게 투도어 차 있잖아요. 명의 변경이 대부분 막 10회, 11회, 12회 막 이렇습니다. 튜닝된 게 많고. 그래서 가끔 제네시스 1인 소유 튜닝 안 된 차량이 희귀 매물로 가끔 뜰 때가 있거든요. 중고차 매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거 아주 희소 매물입니다. 뭐 여튼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 거르고 벨로스터도 마찬가지고, 남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준준형에서 아반떼 1.6 VGT 수동 이런 게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센트랑 프라이드 수동이 있습니다. 뭐 1.4 MPI, 1.6 VGT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가 어떨까 고민하고 있고, 하나의 안은 이제 경차 중에서 이제 스파크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경차들이 수동변속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나? 경차에서 22년도까지 나왔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차가 신차로는 수동변속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 아닌가? 특히 경차를 탄다는 건 경제적인 컨셉이잖아요. 왜 수동 변속기가 없지? 준준형 수동 변속기는 왜 구입을 안 하시나요? 저는 이제 오래 탈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차를 사도 1년 감가를 받고 되팔잖아요. 결국 이제 되팔아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전이 되는 차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찾는 사람이 많은 차들, 게다가 수동 기어, 되게 희귀하게 수동 기어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은 정말 팔기가 어렵고요. 경차 수동은 수요가 좀 있죠. 그래서 되파는 게 문제는 없고요. 경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할 때도 사실상 이제 딜러 매도비 정도 나가는 거, 뭐 등록하는 그 번호판다는 비용 말고는 취등록세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취등록세 7%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유지할 때 내는 자동차세를 안 내죠. 뭐 1년에 뭐 20만원, 40만원, 100만원 내는 그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되니까 거의 안 낼 겁니다. 뭐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죠. 이게 세컨카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별로 돈이 안 들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전 사실 경차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결국 이제 메인카는 아니니까, 메인카가 어차피 중형 세단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세컨카는 세컨카의 특성을 살리자 라고 생각하면 이제 경차를 사는 게 좀 말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라이드 디젤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출력도 좋고 고속도로 좀 달릴 수도 있는데, 연식과 키로수가 있으니까 이게 17만 키로, 18만 키로잖아요. 550만 원인데 이렇게 연식과 키로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500만 원이면 취등록세가 7호 35, 한 40만 원 취등록세를 내요. 그 40만 원 취등록세 내는 게 좀 별건 아니지만 아깝죠. 차값에 비하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자동차세도 뭐 1.4니까 많이 안 내고, 이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할인을 받아서 50% 할인 받겠죠. 10년 됐으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가만히 세워만 둬도 나가는 돈이 있다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차가 뭐 한 대면 모르겠는데 이 세컨카까지 갖고 있으면 줄줄이 나가는 그런 건 또 귀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차를 한 대 더 보유하면 제가 사는 이곳에도 이제 주차비를 더 내야 돼가지고, 그거를 매달 5만 원씩 내는 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고정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를 제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베오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아베오는 좀 너무 마이너해서 안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싼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투싼 2.0에 16년식 13만 킬로 뛴 건데, 이게 지금 계약됐는데 1300만 원인 건데 완전 새 거 같아요. 보험 이력도 별거 없고. 이런 차 2.0 수동이면 완전 날라다니겠죠. 수동 변속기입니다. 요런 거는 아주 메인카로도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1300만 원이면 사실 저는 왜 뭐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차는 고민 안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막 아반떼 막 옵션 많이 들어간 거 2,700, 3천만 원 주고 막 할부 끼고 사고 이러는데, 투싼 2.0 깡통 수동 이런 차 왜 안 사는 거지? 뭐 옵션이 많이 필요할 것도 없고 2.0이면 완전 날라다니고, 수동 변속기니까 연비도 좋고 뭐 오토 변속기여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되게 좋죠. 이거보다 이 금액만 돼도 이 정도의 차를 살 수 있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도 얼마나 멀쩡한 차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이 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를 조금씩만 말씀드려볼게요. 몇 개만. 요건 제가 오늘 발견한 차인데 14년식 10년 됐고 키로수 53,000km, 완전 1인 소유 차량인데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이 디자인은 오래된 거거든요. 연식도 오래됐고 키로수는 많지 않은데 가격은 340만 원. 취등록세 없으니까 거의 총 비용이, 이게 매도비만 한 3, 40만 원 나갈 거고 거의 한 400 이하로 끝날 겁니다. 뭐 취등록세가 0원이니까 취등록세가 없고, 뭐 340만 원 번업한다는 비용만 한 만 원 추가돼가지고 뭐 341만 4천 원이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딜러분이 매도비를 좀 받겠죠. 이 차는 일단 보험 이력 볼까요? 깔끔합니다. 보험 이력 보면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도 1회 24만 7천 원. 뭐 용도 이력에 특수한 거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도 24년도 3월 4일 최근에 딜러로 명의가 변경된 거고요. 보험 처리 내역도 별거 없습니다. 자차 보험을 안 달고 탄 기간도 없어서 이 차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좀 특이하던데 성능 점검 기록 볼 것도 없는데 외판 벽다고 문제 없습니다. 외관은 깨끗하고요. 이 차 특이하게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실내 깨끗하죠. 완전 새 차 같습니다. 새 차 같아요. 직물 시트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뭐 이런 매뉴얼까지 보관하고 있고,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탄 느낌은 들고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세월에 의한 흔적은 있겠죠. 340만 원. 이런 차 왜 안 사나요? 전 대학생이고 뭐 솔직히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이런 차는 좋지 않나요? 취등록세도 안 내지, 세금도 안 내지,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데 340만 원이면 스쿠터보다 싸는 거 아닌가 거의? 물론 제가 탔던 메시지라는 중고 스쿠터 전 30만 원 내고 타고 다녔지만, 보통 스쿠터는 겨울에 싸서 겨울에 샀다가 여름에 파는데, 마그마도 샀다가 그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중고로 샀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이 차는 좀 특이하고요. 유독 명의 변경이 없고 유독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받았는데 외판 벽다고 문제 없고요.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딜러분이시고, 뭐라고 적었나 볼게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수동 차량. 딜러가 완전 무사고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요걸 갖고 사기치는 경우는 사실 없던데, 딜러분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캐릭터의 딜러도 완전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이 차는 진짜 완전 무사고가 맞는 것 같고요. 1인 신조 수동 차량.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 보여요. 실내외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키 2개 매뉴얼 보관 중입니다.
수리할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연식이 있으니까. 뭐 수리할 게 있긴 있겠죠. 연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쨌든 차 상태는 상당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차가 뭐 지저분하면 그것도 좀 김새잖아요. 굉장히 유력합니다. 굉장히 유력하니까 딜러의 성향을 한번 볼까요?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서 판매 중 요걸 누르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이 나오고 이 딜러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20년도부터 활동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107대 차량을 쭉쭉쭉 갖고 있는데 이 딜러분은 조금 특이하게 수동 변속기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엔카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차들을 매입하네요. 그랜저 2.4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여기 엔카 진단을 안 받은 차들은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들이 있는 차량이니까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차량을 매입한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엔카 진단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굳이 시간 관계상 열어보진 않을게요. 상당히 정상적인 매물들을 보유하는데 좀 특이한 매물들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반떼 1.4 MPI 이 모델도 제가 이제 찜해놓은 매물인데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매물인데 이거는 15년식 4월 9년 됐고 63,000km 이것도 연식과 키로수가 좋고요. 그러니까 이 딜러가 제가 이 딜러분이랑 코드가 좀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차량이 우연히 이 딜러한테 2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러가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이 지금 저랑 좀 비슷한데 명의 변경이 별로 없고 외판 벽다고 문제 없는 차량들을 주로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만한 차를 매입하는 딜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딜러도 성향이 있고 정상적인 딜러는 이제 완전 막장 매물은 본인들도 사지 않고 그냥 완전 그냥 막장 매물만 사는 딜러들은 또 따로 좀 있어요.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매물을 보면 대충 캐릭터를 아는데 이 딜러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요 매물이 특징이 좀 있는데 얘도 이제 다 괜찮거든요. 볼게요. 보험 이력 보면 명예명령 없고 1회 53만 9천원 별거 없겠죠. 이거 뭐 성능 기록부 볼 것도 없습니다. 뻔한 차인데 실내도 깨끗해요. 깨끗하죠. 뭐 거의 새 차 같은 느낌입니다. 깨끗하죠. 저는 깡통 실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LCD 필요 없고 이런 수동 에어컨 너무 좋고 오디오도 이렇게 간단해서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670만 원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10년이 된 차인데 출고가도 거의 깡통이라 그리 안 비쌌을 텐데 670은 좀 비싸지 않나? 조금 비싼 느낌? 이 매물이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가격이 680인데 70을 좀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내렸을까요? 저는 이 매물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딜러분은 이 매물이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딜러분은 선수니까 이 좋은 매물이다 아니다 문제 있다 아니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딜러가 볼 때는 이 차는 괜찮으니까 가격을 막 싸게 공격적으로 내리면 빨리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딜러도 경제적으로 그리 급하지 않고 이 매물이 확실히 괜찮은 매물이다 싶으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싸게 안 팔잖아요. 당근나라에다가 뭐 사든지 말든지 비싸게 올릴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은 확실해 얼마든지 팔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약간 저는 이 차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저도 상당히 끌려요. 연식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별로 안 나오고 670만 원이면 취등록세가 7% 하면은 7749 한 40몇만 원 나오는데 취등록세가 좀 억울한데 그래도 1.0 경차보다는 또 1.4 MPI가 훨씬 낫잖아요. MPI가 또 좀 장기적으로도 직분사보다 좀 더 유지 관리에 조금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것도 끌리고 이 휠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 차량도 관심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제가 찜한 차량이 하나 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22년식 8,800km 뛴 뉴스파크 LS 베이직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깡패입니다. 22년도 2월이니까 2년 됐고요. 키로수 8,800km 완전 새 차죠. 실제로 보면 새 차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보험 이력 볼게요. 명예변경 없고 보험 처리 없습니다. 이거 연식과 키로수의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이 차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안에서 뭐 연탄 피우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차고 실내를 보면 뭐 엔진룸 볼 것도 없고 실내도 그냥 거의 새 차 수준입니다. 핸들의 사용감을 보면 거의 새 차겠죠. 받아봤을 때.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이게 LS 베이직이 조금 깡통 라인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LCD도 없고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데 이런 거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괜찮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것도 수동입니다. 내가 이거까지는 못 봤었는데 이거 그
운전석 창문도 수동이네요. 이거 약간 충격인데 이거는. 근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깡통을 그리 싫어하지 않고 이 게다가 또 세컨카기 때문에 세컨카답게 진짜 이런 깡통 컨셉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딜러가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는데 역시 외판 벽다고 문제없고 완전 무사고 완전 무칠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 제가 함부로 안 쓴다 했더니 완전 무사고 맞고 LS 수동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든 가성비 LS 등급 그러니까 깡통의 완전 수동이다. 키로수 연식 생각하면 신차가 대비 메리트가 있다. 고민하다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민하다 놓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제 생각에 빨리 팔릴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빨리 팔릴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인데 이게 16년식 36,000km 가격은 499. 보험 이력은 지금 보시면은 2016년식 16년도에 출고됐고 23년도 11월 2일날 명의자 변경 한 번 있고 15일 한 번 더 명의 변경이 있는데 요게 좀 이상하잖아요. 되게 짧은 기간에 두 번 바뀌었으니까. 그럴 때는 헤이딜러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헤이딜러에서 차량을 조회해 볼까요? 경기도 오산 매매 상사로 23년도 11월에 소유자 변경이 됐고 충남 천안 매매 상사로 소유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던 거는 다 매매 상사끼리 있었던 거라서 저는 이게 뭐 개인한테 팔렸다가 안 좋아서 바로 그냥 다시 또 누구한테 넘어간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염려를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사끼리 바뀐 거고 이 취등록세가 안 되는 차다 보니까 더더욱이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할 수도 있어서 샀다가 별로여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나 싶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차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스파크가 벤이 있어요. 2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벤 모델은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세컨카로 갖고 있을 거면 이 벤을 갖고 있으면 좀 유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차들이 이게 경차긴 하지만 뒤에 탑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적재 공간이 은근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단에 실을 수 없는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차는 작지만 어차피 세컨카의 경차면 2열은 필요 없고 벤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판 벽다고 문제 없고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이외에 47만원, 56만원 다 별거 없죠. 보험 처리 내역은 뭐 47만원, 37만원, 19만 3천원 별거 없고 명의 변경은 16년도 4월에 출고됐고 23년도 11월에 상사로 변경이 됐고 11월 15일에 다시 상사로 그래서 상사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12월 4일이니까요. 상사한테 바뀌고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을 받은 상태인데 차량이 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안 팔리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 안 팔리고 갖고 있는 건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차 시장에서는 회전율이 꽤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차가 이제 안 팔리는 이유는 차가 나빠서랑은 사실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차가 빨리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간단해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이제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그냥 가격 낮추면 그냥 바로 팔립니다. 귀신같이. 제가 이 차의 적정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시장은 알고 있고 딜러는 그거보다 조금 높게 불러서 급하게 팔 생각 없다 하면 안 팔리고 오래 있는 겁니다. 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깡통 라인이고 16년식이니까 사실 거의 10년 된 거잖아요. 키로수는 비록 적지만 키로수에 피해가 있고 499면 감가가 한 50% 됐다고 봐야 되나 신차 대비 거의 10년 된 차면 거의 감가가 끝나는데 이게 490이란 얘기는 거의 500이란 얘기는 조금 비싼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까 2년 되고 뭐 8,000km 같은 그런 새 차도 850인가 그랬는데 350 더 주고 그럼 새 차 사지 이거 16년식이면 8년 됐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거가 비싸다 싸다 뭐 딜러 욕하고 이럴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저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히스토리도 다 괜찮고 뭐 여튼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대는 K카를 보겠습니다. K카에서 경차 K카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보던 차가 바로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은근히 회전이 좀 있는데 이 차량은 13년식 11월 그러니까 거의 10년 됐고 8만 킬로 가솔린 스파크 LT 기본형입니다. 뭐 연식이 오래 했으니까 가격 얼마 안 하겠죠. 한 3,400 예상하는데 가격은 380입니다. 뭐 그렇다 치고 차량은 외판 좀 문제가 있어요. 뒤에 받친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K카는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외판 교환,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력에서 보험 정비 이력을 보면 16년도 12월에 상대차 피해 347만 1,000원을 준 적이 있어요. 19년도 4월에. 그리고 내차 피해가 20년도 3월에 86만 원. 제 생각에는 뒤에 받친 게 요건 것 같고 20년도 3월에 받쳐서 큰 문제 생기지 않았냐 했는데 20년도 3월에 뒤에 받치고 트렁크 받치고 거의 4년을 탔다는 얘기는 별 문제 없다는 얘기겠죠. 거의 4년을 탔다는 얘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 이력은 요번에 처음 생겼고 출고고사는 처음 변경됐으니까 1인 소유. 이 차 별게 없습니다. 딜러가 적어놓은 거 볼까요? 전반적인 상태 양호하다. 중고차 특성상 생길 수 있는 기스 사용감만 보시면 된다. 뭐 당연하고요. 휠기스 양호하고 2만 킬로 주행 가능. 뭐 그런 상태고 이 케이카가 확실히 시스템이 좀 좋아요. 되게 사진이 잘 올라와 있는데 외관도 사진을 잘 찍어놨고 휠 사진도 잘 찍었고 이 케이카는 이렇게 하체도 사진을 찍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하체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약간 좀 누유가 있나 없나를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볼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닦아놨으면 뭐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진만 올려놓는 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죠. 케이카는 또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좀 안정적이니까 케이카는 이제 매장에 가면 딜러들이 별로 관심도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되게 회사원들 같은 마인드라고. 사실 그게 좋죠. 우리 입장에서 편하고 흥정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거 말고 최근에 서초 쪽에 이 뒤에 완전 때려 받침 매물 하나 있었는데 그 매물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미 팔렸네 그 매물도.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스파크 거의 새 거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것도 팔렸고 어젠가 그제까지 있었는데 이 회전이 빨리 됩니다. 생각보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상당히 깔끔해서 뭐 정비할 게 있으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엑센트 1.4 요게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요 차 잠깐만 볼까요? 이 차는 좀 보험 처리 내역이 꽤 있거든요. 성능 점검을 먼저 볼게요. 외판 교환이 꽤 있죠. 이거 어떤가요? 이게 외판 교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거의 괜찮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1회, 내차 피해는 2회 144만 8천원, 타차 가해는 1회 114만 9천원,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12년도 7월에 최초 출고됐고 23년도 2월 5일에 소유자 변경돼서 딜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에요. 내차 피해를 먼저 보시면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에 16년도 1월에 47만 9천원,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16년도 6월에 95만 8천원, 타차 가해는 16년도 1월에 114만 9천원. 그러니까 16년도 1월 5일 날 조금 남의 차를 좀 때려 박으면서 본인도 좀 다친 것 같고 16년도 6월 7일 날 뭔가에 타차에서 받쳐갖고선지 내차 수리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 내역이 다 16년도예요. 이 외판 사고들이 아마 다 16년도 그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그 16년도에 그런 외판 문제들이 생겨서 교환을 하고 8년 동안 계속 타다가 팔았으니까 그 사고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꽤 있겠죠. 사실 저는 이 정도 생각하고 더 이상 따지지는 않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헤이딜러를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은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고 대전 중구 개인이 1255만원에 구입했고 뭐 정비 이력이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이 차는. 그러니까 정비 이력이 아마 계속 등록이 돼갖고 아마 뜨는 것 같고요. 16년도 1월에 내차 피해 48만원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데 보시면은 부품가 21만원, 공임 9만원, 도장 17만원 뭐 이런 게 있고 타차 가해 115만원, 발생 후 보험 수리 요게 있습니다. 근데 정비 이력 바디 6개 부위인데 6월 달에 펜더 쪽 했고 헤드램프 쪽 했고 프론트 도어 쪽 했고 리어 도어 쪽 했고 사이드 패널 쪽 했습니다. 이게 다 뭐 왕창한 것 같지만 다 16년도 이 일이라는 거죠. (20년도 4월에) 미션 오일까지 교환했거든요. 자 보시면 86,000km 뛴 차를 미션 오일까지 굳이 교환을 해? 상당히 정비에 진심인 분입니다. 8만 킬로면 나도 교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도 외판 교환이 비록 있지만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게 확실하고 뼈대를 먹은 정도의 사고는 아닐 것 같고 차주는 상당히 오일에 진심이었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실내를 볼까요? 실내도 깔끔합니다. 전 뭐 이렇게 건드려 놓은 차 싫어하는데 뭐 디스플레이로 교환하거나 건드린 거 없습니다. 깔끔하죠. 이 차가 끌리는데
제가 지금 딱 3대로 줄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3대로 딱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 차 같은 스파크 22년도 2년식 8,800km 뛴 850만원짜리 스파크를 사거나, 요게 조금 유력합니다. 450만원, 가격도 싸고 뭐 연식과 키로수는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요 차가 상당히 유력하고, 이 차 어디 매물이지? 이 차 이제 수원 매물인데 딜러도 뭐 양호하고, 이 차도 괜찮은데 이 차는 뭐 340이나 450이나 100만원 차이면은 그래도 1.4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연식은 거의 비슷하니까 요 3대 중에 아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동 매물은 제가 이제 수동 변속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서 사는 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컨텐츠로 봐주실 거를 기대하고 사는 것도 솔직히 없진 않습니다. 많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겠죠. 제가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잘 못 뜨는데 지금 너무 졸려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매매 상사랑 얘기를 할 거라서 뭔가를 하나 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